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아침 6시 33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오늘 아침에는 불멸의 영웅 안중근 의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김훈 작가님의 역사소설 하얼빈이 교보문고 기준으로 9월 초에 출간된 이후 계속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불멸의 영웅 안중근 의사, 우리 국민들 다 알고 계시는 우리 민족의 영웅이시죠. 1879년에 태어나셔서 1910년에 만주 랴오닝성의 뇌숭 과목에서 순국을 하셨는데요. 그 전년도인 1909년 10월 26일에 만주의 하얼빈에서 일본의 초대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저격을 하셨었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5개월 후인 1910년 3월 26일에 순국을 하신 민족의 영웅이십니다. 30살에 의거를 하셨고 31살에 순국을 하신 건데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의거를 하신 윤봉길 의사에 관한 평가와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의거를 하신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평가가 정말 가슴 울리게 하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의 윤봉길 의사께서는 24살의 나이에 의거를 하셨는데요. 그 의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국민당의 장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당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라고 격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당 정부에서는 상하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의 그 활동, 독립운동에 대해서 나중에 상하이에서 충칭으로 임시정부가 이전을 했었는데요. 그곳에서의 임시정부의 활동 및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국민당의 장제스가 전폭적인 지원을 했었고, 또 국민당의 무관학교 안에 한국인 특별반을 개설해서 우리 독립운동 독립군들을 양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광복군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됐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윤봉길 의사의 쾌거, 의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중국의 지배자 국민당의 장제스가 격찬을 했습니다. 국민당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가슴 뜨거운 격찬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의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공산당의 제1인자가 마오쩌둥이었고, 그 다음에 2인자가 저우언나이였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이 천하통일이 되고, 그 이후에 중국의 1세대 지도자가 마오쩌둥, 택통이죠. 마오쩌둥이 1인자였고 2인자가 저우언나이였는데요. 저우언나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중국 속담이기도 합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혁명가가 되려거든 순원처럼 하고
대장부가 되려거든 안중근처럼 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혁명가가 되려면 순원처럼 하고 대장부가 되려면 안중근처럼 해라 라는 중국의 속담이 있는데요. 그 혁명가 순원 그 뭐냐 1911년 10월 11일 신해 혁명을 일으킨 분이 중국의 순원 선문이죠. 선문. 그러니까 수천 년간의 전제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시작한 기반이 됐던 혁명이 신해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중국 본토의 공산당이든 대만으로 이동한 국민당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신해 혁명의 주역인 순원은 나라의 아버지다, 즉 국부로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타이베이에 여행을 갔을 때도 국민당의 초대 총통인 장제스를 기리는 중정기념당도 있고 국부인 순원 즉 선문도 기리는 국부기념관도 있었었는데요. 선문은 신해혁명의 주역이기 때문에 공산당이든 국민당이든 공통적으로 추앙을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혁명가가 되려거든 신해혁명을 일으킨 순원처럼 하고 대장부가 되려거든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조선의 초대 통감을 했던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저격한 것처럼 안중근처럼 해라 라는 말이 중국의 속담이자 중국 공산당의 2인자인 쩌우원나이, 한자로 주은내입니다. 주은내, 쩌우원나이가 했던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업적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 안중근 의사인데요. 자, 그래서 9월 초에 한 달 반쯤 전인 9월 초에 김훈 작가님의 하얼빈이 출간된 이후 교보문고 기준으로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김훈 작가님은 어떤 책으로 이제 유명하냐면 예전에 10여 년 전에 KBS의 역사 사극 불멸의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탤런트 김명민 씨께서 주연하셨던 불멸의 이순신 장군 역할을 하셨죠. 그것의 원작이 김탁환의 불멸의 이순신과 김훈의 칼의 노래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사극 불멸의 이순신은 김탁환의 불멸의 이순신과 김훈 작가님의 칼의 노래가 두 개가 원작이 된 KBS 사극인데요. 이순신 장군을 집중 조명했던 그 김훈 작가님의 칼의 노래라는 책도 있고, 또 남한산성 1636년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이루어졌던 주전파와 주하파 간의 치열한 격돌을 다뤘던 그 영화 남한산성도 있습니다. 남한산성 영화도 있는데 그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역사소설이 출간되기도 했었죠. 그게 원작인 거죠. 그 다음에 김훈 작가님은 또 자전거 여행도 좋아하셔서 해외 자전거 타기 여행도 하셨고, 국내에서도 자전거 여행을 여러 군데 팔도강산을 유람하시면서 자전거 여행 1, 2라는 에세이도 출간하셨었습니다. 여하튼 김훈 작가님의 최근 출간작 하얼빈을 보시면 정말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직전에 일주일간의 치열한 피를 말리는 그 의거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115에서 116페이지에 걸쳐서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토 히로부미, 즉 2등 방문 저격 대상이죠. 이토 히로부미의 체구가 작다 보니까 저격하는 안중근 입장에서는 명중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 그런 것도 115에서 116페이지, 2페이지에 걸쳐서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상당 부분을 이제 의거 후에 5개월 정도 재판을
거쳐서 1910년 3월 26일에 순국을 하셨는데요. 그때 검찰 신문 과정에서 그 담당했던 검사가 미조부치 타카오 검사입니다. 일본의 검사죠. 미조부치 타카오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안중근처럼 위대한 인물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께서는 그 이토 히로부미, 그 당시에 일본의 근대화의 주역이자 최고의 엘리트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일 텐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중근 의사께서 최고의 영웅이신 거고요. 또 일본 입장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로 보였겠죠. 우리 입장에서 영웅이고 최고의 의사이시긴 하지만 반대인 일본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보고, 미조부치 타카오 검사도 안중근의 그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문을 하고 또 유죄로 이제 엮으려고 했었을 텐데요. 그 신문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보이셨던 그 의연한 모습,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연한 모습에 많은 놀라움을 가졌었을 거고, 그래서 미조부치 타카오 검사는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오면서 안중근처럼 위대한 인물은 만나보지 못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자, 이곳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자, 그 정도로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는 민족의 영웅이시고 불멸의 영웅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어머님께서도 안중근 의사가 일본에 의해서 진행된 재판 판결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대해서 사형이 선고되자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2심의 항소 또 대법원에 상고하기보다는 어차피 이 의거를 결심한 순간 목숨은 내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그 항소 내지 상고를 하지 말고 그냥 목숨을 이제 바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또 결연한 의지의 표명을 하셨던 분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이시기도 한데요. 모전자전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한 어머님 밑에서 성장하신 안중근 의사이셨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 제 한 몸을 바치신 그러한 그 애국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안응칠 역사 소설할 때 역사죠. 안중근 의사의 본명은 안응칠이었죠. 안응칠. 등에가 북두칠성 그런 모양의 점이 있었다라고 해서 어렸을 때 이름이 안응칠이셨는데요. 그래서 자서전 안응칠 역사에 보면 안중근 의사의 그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교보문고 기준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그 의거를 다룬 역사소설 김훈 작가님의 하얼빈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순국하신 지 112년이 됐습니다. 1909년 10월 26일에 만주 하얼빈에서 의거를 하셨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5개월 후인 1910년 3월 26일에 순국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순국하신 지 정확하게 112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흐르는 동안도 우리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독립운동의 영웅이시자 한민족의 그러한 기계를 세계 만방에 떨치셨던 안중근 의사의 기계 영웅적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 떨리는 전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산자락에는, 서울역 맞은편의 남산자락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4-5개월 전에 한양도성 한바퀴 순성길이라고 합니다. 한양도성을 한바퀴 도는 그 성곽 순성길 18.6km 구간을 한 10시간 20분 동안 투어를 했는데요. 그 중간에
그 서울역 앞에 남산자락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하시면 우리 왜 안중근 의사를 불멸의 영웅이라고 칭하는지 이해를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김훈 작가는 언론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현재 진정한 우리 국민의 지도자가 안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의 그 역사는 번영과 성장의 기로에선 그런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망이 걸려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의 순간이다.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되냐 망하느냐, 즉 대한민국의 전망이 걸려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전쟁 위기, 또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인구 절벽, 그 다음에 양극화에 따른 그 분열, 그 다음에 국민을 이끌어주는 지도자의 리더십의 몰락 등을 지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전망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젊은 세대의 지도자가 배출되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여하튼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 상황에서 잘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영국을 70년 6개월 동안 통치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시고 오늘이 16일이니까 3일 후인 19일에 장례식이 치러지는데요. 차기 왕인 찰스 3세가 74세의 연세로 차기 왕이 되셨습니다. 영국의 국왕이. 그 74세, 그 김훈 작가님이 74세라고 합니다. 찰스 3세와 동일한 연령인 74세라고 하는데요. 그 노 작가께서 이제 대한민국을 진단한 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서 약동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 봅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주말입니다. 아침 6시 50분쯤 됐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그러한 의거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애국, 애조, 국가를 생각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강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북동쪽의 아차산입니다. 해발 287m 아차산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